자,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교육의 인생일권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윌릭 스크램블 베이직 복습 강의 제16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시간에 거쳐서 저희가 3대 구와 3대 절을 다 정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번 시간 등위절과 종속절을 끝으로 이 구와절 챕터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아무래도 현장 강의에서 저희가 총정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 그 절 개념들을 제가 총망라시켜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그 절과 관련된, 즉 절의 종류죠. 절의 종류들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고, 특히나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등위절, 나중에는 또 상관절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고 문장을 보고서 한번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바로 한번 가보죠. 절의 구분이죠. 이 절의 구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절의 종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절이라는 것은 그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절, 무슨 절. 그쵸? 등위절하고 종속절로 나눌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등위절의 개념은 무엇이고 종속절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것을 언어학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기보다는 저는 이미지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등위절이라는 것은요, 주절과는 별개로, 그죠? 주절과는 별개로 같은 동일한 크기의 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문장에는 반드시 주인공이 되는 절, 그러니까 주어 수로가 필요한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등위 접속사를 쓴다면 그와 동일한 크기, 기존에 있던 이 절과 동일한 크기의 절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랬을 때 이 동일한 크기의 절을 우리는 등위절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언어학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주절과 동일한 절, 주절과 크기나 그 무게가 대등한 절을 우리는 등위절이라 불렀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그치, 우리는 이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주절과 등위절을 좀 구분해 볼 수 있어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것도 정리를 했냐면 바로 이 종속절과 주절의 그 관계를 정리를 했는데, 잘 보면은 그쵸, 주절이 어떻다, 좀 더 크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릇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절의 그릇이 좀 더 크고요, 거기 안에 작은 그릇, 그러니까 종속절이 담기는 이미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애초에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PPT에도 써드렸듯이 주절이 훨씬 더 크죠? 거기 안에 종속절이 쏙 담기는 관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종의 마트로시카 개념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이랬을 때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그쵸? 종속 접속사다 이렇게도 불려드렸다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절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무슨 절? 그쵸? 등위절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는 종속절로 나눌 수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등위절도 두 가지로 또 세분화가 되는데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치, 등위절은 등위절로, 다음에 상관절로 나눌 수 있더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이렇게 등위절의 하위 개념으로 등위절과 상관절을 적었을 때 살짝 의문시 된다라는 그 표정을 여러분 좀 지으셨죠?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떤 예시를 좀 썼냐면, 그쵸, man이라는 단어의 예시를 좀 썼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man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이 단어는 요새 들어서는 좀 지양해야 되고 써서는 좀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튼 우리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맞나요? 즉 사람의 뜻을 가진 이 man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무엇입니까? man과 woman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됐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man과 man의 관계랑 등위절과 등위절의 관계가 같은 관계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다고요. 이해되시죠? 여튼 뭐 이런 예시가 없다 손 치더라도 결국 등위절은 편의상 등위절과 상관절로 나뉜다 라고 정리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자, 다음에 밑에 겁니다. 그쵸? 종속절 또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치, 앞에서 배웠던 그 절들이죠. 뭡니까? 3대 절이요. 무슨 말이냐면 종속절에는 총 세 가지, 명사절이 있었고요, 다음에요, 그치, 형용사절이 있었고, 다음에 부사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세분화시켜보면 절이라는 것은 총 5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더라. 이해되십니까? 근데 좀 더 큰 개념으로는 그치, 등위절과 종속절로 나눌 수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있는 등위절하고 종속절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치, 주절 안에 포함되고 있느냐 아니면 주절과는 별개냐, 이 정도의 이미지였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왜 등위절이며 또는 이것이 왜 등위 접속사이며
종속절인지 한번 구분을 해보자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just getting into bed when the phone rang 정도가 되는데 I 누굽니까? 나는 자 여기서 be ing 진행으로 좀 봐주셔야 됩니다. 하고 있었다가 되겠죠. 과거 진행이죠. 다음에 여기에서 just는 부사인데 막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막 나는 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get into bed 보이십니까? 여기서 get into bed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잠자리에 들다 정도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다 정도의 뜻입니다. 다시 나는 막 하고 있었는데 들려고 하고 있었죠. 어디? 잠자리에 들려고 하고 있었어 정도의 의미입니다.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when은 접속사가 맞거든요. 자 그런데 나올 성분들이 다 나오고 뒤따라서 시간적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이 when절은 그쵸 우리는 부사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요. 다시 when이라는 것은 주어가 동사할 때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로 분석이 되겠죠. 최종 해석은 그치 휴대폰이 울렸을 때 나는 막 잠에 들려던 참이었다 정도의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when 접속사 있죠? 얘는 그치 부사절 접속사도 맞고요. when절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그쵸 종속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보세요. 부사는 뭘 꾸미는 거냐면 동사를 꾸미는 거잖아. 그치? 다시 말하면 폰이 울렸을 때 잠자리에 들고 있었지. 이해되십니까? 즉 동사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동사가 없으면 얘는 못 나오잖아. 다시 주절에 있는 주어 수로 동사에서의 그 동사가 없다면은 얘가 나올 수가 없다고. 마치 우리가 이것을 부자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다시 동사가 있어야만 부사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이 부사절이 주절에 포함되는 관계네. 일종의 이 큰 그릇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됐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사절이라는 것은 무슨 절이다? 종속절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방금 막 잠에 들려고 하고 있었죠. 언제냐면은 그치 폰이 울렸을 때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문장이죠? One is red and the other is blue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one은 하나는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하나는 is, 이다, 뭐다, 그치 red, 빨갛다가 되겠죠. and가 나왔고요. the other가 나왔죠. 자 여기서 별표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 이 the other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실수를 하시는 단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the other라는 거 정말로 많이 봤지만은 해석을 잘 못하신다고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이렇게요. 나머지 하나. 앞으로 the other가 나오잖아. 해석 어떻게 한다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반드시 좀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주실 수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the other. 나머지 하나는 얘가 지금 주어입니다. 이다. 역시나 비동사죠. 그에 해당하는 주격보어.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보이십니까? 그치? 얘는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다 이거죠. 되나요? 그에 따라서 뒤따라서 나오는 이 절은 그치 등위절이다 이거죠. 됐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크기가 동일하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치? 앞에도 one is red 이 형식이죠. 그 뒤에도 뭡니까? 같은 이 형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등위접속사는 주절과 동일한 크기의 동일한 무게의 그치 등위절을 이끈다 라는 이미지라고. 아시겠죠?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one is red 그치 하나는 빨갛고요. the other is blue 나머지 하나는 파랗더라 정도가 되겠죠.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Her teacher 누굽니까? 그녀의 선생은 says 말한다가 되겠죠. 타동사입니다. say라는 것은 타동사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필요한데 그쵸? 명사절 목적어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명사절 목적어에서 그치 이것은 대절이죠. 접속사 대세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가 여기 나와 있죠. 되었습니까? 타동사의 목적어 안 봐도 빠르게 분석이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최종 해석은 그녀의 선생은 says 말한다. 근데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그녀가 여기서는 아마도 여학생이 되겠죠. 그 여학생이 바이올린을 친다고 말한다. 근데 어떻게 치는 거야? 매우 잘 친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수식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일단 분석이 됐고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그녀의 선생은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녀가 그 여학생이 매우 잘 바이올린을 친다고 말한다. 이 정도의 뜻이잖아. 동시에 문법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대절이 앞서 있는 이 say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즉 명사절인 거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 논리로
마찬가지 논리로 애초에 타동사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다시 말하면 타동사, 즉 동사가 안 나왔다면 이 타동사가 안 나왔다면 목적어는 나올 수 없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명사절은 쓰일 수가 없다고요. 이해됐죠? 이것도 역시나 의존하고 있죠. 즉 여기 있는 명사절도 여기 있는 주절, 큰 주절 그릇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관계다. 그래서 얘는 무슨 절? 그치? 명사절은 종속절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요. 이미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종속절은 구조적으로나 또는 의미적으로나 주절에 포함되는 관계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반대로 등위절이라는 것은 주절과는 약간 분리가 될 수 있고요. 별개로 취급할 수 있는 크기가 또는 무게가 동일한 절이더라. 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2번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넘어갈 텐데 이 2번에서는 그치, 등위절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다시. 원래 우리가 이 접속사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좀 말씀드렸냐면 그치, 주어와 술어를 이끈다. 좀 더 요약해서 말하자면 접속사라는 것은 절을 이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잖아. 맞습니까? 자, 그런데 유독 이 등위절을 이끄는 등위 접속사만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었다고. 기억나십니까? 예컨대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는 누가 있어요? 그치, and가 있지. 이 and라는 놈을 가만히 보면 물론 뒤따라서 주어 수로를 이끌기도 해.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치, 단어도 이끌 수 있고요. 맞나요? 또는요, 구도 이끌 수 있더라 이거죠. 이것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and라는 것은 등위 접속사로서 동일한, 즉 앞서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크기가 동일하다면 결국 이 and라는 것은 단어와 단어,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좀 정리해서 적으면 뒤따라서 주어 수로가 나오잖아. 그럼 앞에도 그와 동일한 주어 수로가 있을 테며 이해됐죠? 대등한 크기나 동일한 크기의 절을 연결시켜 주니까. 또는 and를 중심으로 뒤에 따라서 단어가 나왔을 때는 앞에도 뭐가 나오더라? 동일한 크기의 단어가 나올 수 있고, 그죠? 자, 다음에 또 뭡니까? and를 중심으로 뒤따라서 구가 나왔다면 앞에도 구가 나올 수 있죠. 결론이 이겁니다. 뭐냐면 and라는 이와 같은 등위 접속사는요, 절뿐만 아니라 단어와 단어, 그쵸? 그리고 구와 구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동일한 크기나 동일한 무게를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어구는 소위 말해 문법용어로 그치, 병렬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 기억나시죠? 자, 이 상황에 관해서 문장을 좀 더 보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at climbed up the tree and couldn't get down 정도가 되는데 누굽니까? 그치, 고양이가, 고양이들은 항상 이렇죠. 뭔가 좀 뭐랄까요? 약간 사고뭉치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니까 좀 어이가 없죠. climbed up. 여기서 climb up이라는 것은 편의상 두 단어짜리 타동사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타동사.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the tree가 되겠죠. 이렇게 목적어가 되긴 하는데 여기서 climb up의 뜻은 뭐냐면 목적어 위를 오르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고양이가 the tree, 나무 위를 막 올라갔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올라갔고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어이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잘 봐. 일단은 우리가 문법 정리하고 내용 한번 따지자고. 지금 여기서 지금 조동사 나왔잖아. 이해되니? 다시 말하면 주어 수로가 연이어 안 나왔다고요. 지금 주어가 없잖아. 조동사가 나온 거잖아. 즉 수로 부분만 지금 출발하고 있다고요. 맞니? 그랬을 때는 여러분, 그치, 앞에서도 술어만을 찾으셔야 돼. 됐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지금 큰 괄호를 쳐놨죠. 이 큰 괄호는 뭐다? 그치, 병렬되고 있다라는 표시라고. 다시 말하면 이 and는요, 뒤따르는 수로동사 덩어리,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수로동사 덩어리를 병렬시키고 있고 연결시키고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절과 절뿐만 아니라 구와 구, 단어와 단어도 등위 접속사는 연결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병렬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일단 내용 보면은 그런 게 있다. 뭡니까? 그치, 올라갈 때는 성큼성큼 막 이제 잽싸게 날리게 올라가죠. 그런데 뭐합니까? 할 수가 없었죠. 여기서 지금 주어가 있다면 바로 캣이 되겠죠. 그 고양이는 그치, get down, 내려올 수가 없었다고. 올라갈 때는 막 재미있어가지고 막 올라가죠. 기묘한 여행을 하면서. 그런데 내려올 때는 결국 너무 무서운 거잖아. 그래서 내려올 수가 없었다. 이 정도가 되겠죠. 자, 다음 3번입니다. She glared at me and my daughter 정도가 되는데 she, 누구는요? 그녀는 glared at. 자, glared at은 하나의 또 타동사를 좀 봐주시면 되는데 목적어를 응시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런데 과거형이니까 응시했다가 되겠죠. 누구를? 그치, 나를 정도로 끝마치면 되는데 지금 and 나왔죠. 그랬을 때 역시 my daughter이랑 me가 병렬이 된다 이거죠. 내용상 이게 좀 더 적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나와 내 딸을 바라보았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잖아. 결국에는 여기에는 미부터 어디까지? 너를까지가 glared at에 해당하는 바로 목적어야 된다. 됐죠?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4번입니다. The merry-go-round went round and round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merry-go-round는 익숙하시죠? 네, 회전목마입니다. 회전목마는 went, 갔다가 되는데, 여기서 round and round는 빙글빙글. 됐죠? 빙글빙글 뭐 돌아갔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round and round를 수식어 좀 취급을 해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and를 중심으로 단어가 지금 병렬되고 있죠. 이거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추측해서 다시 한 번 더. 바로 이 회전목마는 빙글빙글 돌아갔다 정도의 뜻이죠. 물론 여기서 went는 자동사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등위 접속사는 절뿐만 아니라 그치, 단어나 구도 연결한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서 등위 접속사의 종류가 나왔죠. 맞나요? 여러분들 등위 접속사 이렇게 얘기하면은 앞에 있는 두 개는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물론 여기까지는 좀 들어봤을까? 그죠? and는 등위 접속사. 자, 이거 결론적으로 외우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은 and, but, or, nor, for, so, yet 이 정도로 7개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2단계에서는 그 뜻 정도만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등위 접속사 그리고 정도로 해석을 하죠. 어떤 문맥에서는 그래서 정도도 괜찮죠. but은 뭡니까? 그치, 그러나, or는요, 또는 이 정도로 정리하죠. 다음에 no는요. no 같은 경우에는 또한 아니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또한 아니다. 다음에 이 for 같은 경우에는 때문에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for라는 것을 등위 접속사로 쓰는 경우에는 때문에 정도로 해석한다. 그냥 알고 좀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so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가 될 거며, 여긴 yet은 앞서 있는 이 but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러나 정도로 해석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뒤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He's very small, yet he can kick a ball a long way 정도가 되는데, 그치? 그는 어떻다. 여기서는 축약형이죠. is입니다. 그는 인데 뭐냐면 매우 키가 작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왔느냐? yet이 나왔죠. yet이라는 것은 그치, 등위 접속사. 그러면 병렬 취급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뒤에부터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뒤따라서 주어 수로 나왔죠.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 뭐 찾는다? 그치? 주어 수어를 찾으시고 이렇게 병렬 취급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 아, 절과 절을 병렬시키고 있구나. 절과 절을 연결시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는 매우 키가 작죠. 하지만 he can kick. 그는 바로 찰 수가 있죠. 무엇을? 공 하나를 찰 수 있는데 매우 먼 거리로 또는 매우 멀리 찰 수 있죠. 얘는 수식어. 별로 어렵지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6번 한번 가보면 the restaurant. 그치. 그 식당, 여기서 S 잘 봐야 된다. 식당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 식당들은, 자, 다음에 뭐뭐였는데 비동사죠. 이에 해당하는 주격보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원래 all이 있잖아. 편의상 이 all이 원래 여기 앞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all the restaurant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치. 모든 레스토랑들은 정도의 의미예요. 되셨죠? 그랬을 때 앞에 있는 이 all이 그냥 여기 지금 full 앞에 쓰여 있다. 이 정도로만 그냥 받아들여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해석 여기까지. 모든 레스토랑들이 가득 차 있었다가 되겠죠. 되나요? 자, 다음에 so가 나왔는데 그쵸. 등위 접속사. 자, 이런 식으로 등위 접속사 so가 나오면 그쵸. 병렬 취급을 좀 해주셔야겠죠. 뒤에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지금 뒤따라서 위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앞서서도 주어랑 동사를 좀 찾아주시고 아, 얘는 역시 절과 절을 지금 병렬시키고 있구나 정도로 좀 판단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해석을 좀 더 정확하게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walked around 뭐 한 거예요? 그치? 여기서 walked around는 한 번에 좀 봐주시고 뜻이 뭐냐면 배회하다 돌아다니다. 이제 갈 곳이 없잖아. 식당이 다 들어찼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처 없이 뭔가 떠돌아다녔다 정도의 의미겠죠. 여기서 이 walk around 자체는 하나의 자동사 취급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for some time은 얼마간, 얼마 동안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무엇과 무엇이 병렬되는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는 절과 절이 병렬되고요. 여기 앞서서도 지금 절과 절이
병렬되겠죠. 아무렴 지금 여기에서는 쉬운 문장을 다루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또는 뭐 공무원 또는 편입 뭐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and 특히나 이 등위접속사들이 있죠. 7가지의 등위접속사들이 무엇과 무엇을 병렬해내는지 그것을 파악하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키시면서 and를 포함한 등위접속사 7가지의 그 병렬적인 특성들을 많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거 한번 진행을 해보면 포인트 4 뭐가 나왔습니까? 그치, 상관접속사가 나왔죠. 이 상관접속사는 등위접속사의 일종이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상관접속사만의 좀 더 돋보이는 특징이 있었다면은 그치, 이 상관이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너랑 나랑 상관없어. 그것은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 상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관이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둘 이상을 얘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2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이 상관접속사의 종류는 총 6가지가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는 A, B 몇 가지가 등장한다. 그쵸? 일제히 2가지가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맞나요? 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and, or 역시나 등위접속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병렬시킨다. A와 B는요 대등한 무게를 갖고 있더라 라고도 정리를 할 수 있었다고요. 기억나시죠?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해석법만 좀 정리하고 문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both A and B죠. A와 B 둘 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2번 either A or B는요 A나 B나 각각 이 정도의 뜻이고 3번 neither A nor B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정도로 해석을 하고 not A but B는 그쵸 A가 아니라 B 정도로 해석을 하고요. 여기 있는 not only A but also B는요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해석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B as well as A 보이시죠? 이것은 제가 또 따로 한번 별표를 쳐드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알파벳을 좀 잘 보시면 그치 B가 먼저 나오고 A는 뒤에 나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 시에도 뒤에부터 먼저 해석하고 앞에를 해석하는 다시 말해 역순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꼭 지켜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역시나 문장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7번입니다. The first is soup and then you can have either fish or roast lamb 정도가 되는데 뭡니까? 우선 처음에는요 이다 뭐냐면 그치 수프죠. 어떤 상황인지 연상되시죠? 제가 뭐 돈가스 되게 좋아하는데 돈가스 먹으러 가면은 제일 처음에 뭐 줍니까? 수프 먼저 주잖아. 그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수프입니다. 그죠? 그리고 and then 여기서 and는요 그리고 나서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면 and는 그리고 정도로 알고 있잖아.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then은요 그 후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정도의 의미라서 얘 둘이를 합쳐놓으면은 그리고 나서 정도의 해석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끊임없이 병렬 취급하셔야죠. 왜? and 나왔다며. 그치?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렇게 병렬되는 거 맞죠? 요렇게. 맞나요? 해석은 그리고 나서 you can have. 당신은 가질 수 있죠. 의역하면 이때 가지다가 맞을까? 먹을 수 있다 정도가 아닐까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당신은 먹을 수가 있는데 either A나 B나 라고 해석하는 either A or B 보이죠? 뭘 먹을 수 있는데 그치? 생선 요리나 또는요 구운 양고기 정도를 당신은 먹을 수가 있어 정도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해서 첫 번째를 일단 수프를 먼저 드시고 난 뒤에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생선을 드시거나 또는요 생선 요리를 드시거나 또는 양고기를 구운 양고기를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먹습니다. 정도가 되겠죠. 자, 다음에 8번인데 8번 넘어가기 전에 병렬 치고 한번 해볼게. 요렇게 fish라는 한 단어랑 그치 여기 있는 roast lamb이라는 어구가 지금 병렬되고 있죠. 맞습니까? 자, 다음에 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he film wasn't only very long, but it was also very bad 정도가 되는데 이런 영화는 정말 돈 주고 보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너무 속았어. 또 속았네. 또 속았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마블 영화들 한 번씩 속았다는 느낌 많이 들더라고. 읽어볼게요. 스파이더맨은 재밌었습니다. The film, 그 영화는요.
자, 여기서 not이 보이면 아니다라는 부정해석 자동적으로 들어가는데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not만 나왔느냐, not 홀로 나왔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지금 뭐가 보입니까? only가 보이죠. only가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부정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not only A but also B를 잡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살짝 헷갈리는데요. 살짝 헷갈리시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고 B 파트를 보셔야 된다고. 병렬 취급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B 파트를 좀 봐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지금 뭐가 보여? It was가 보이잖아. 즉 주어 수로가 보인다고. 주어 동사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어 동사가 병렬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해석은 그 영화는 not only A, 그러니까 매우 길 뿐만 아니라, 해석되십니까?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정해석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얘 지금 여기에서 부정어인 건 맞지만은 not only A but also B, 그 구조에서 나온 그 부정어 아신 거지. 애초에 길지 않다라고 부정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해석은요. 매우 길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편의상 영화가 되겠죠. 그것은 또한 매우 bad. 그쵸? 형편없었다. 나빴다가 되겠죠. 여러분, 이런 영화는 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어떻게 피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그 유튜버들 되게 그 영화 이렇게 요약해주면서 진짜 재미없는 영화도 재밌게 만드는 그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그 리뷰들을 많이 보시면은, 내가 저걸 봤다면은 지루해 죽었을 텐데, 그죠? 저 유튜버가 저렇게 재밌게 만들어줬으니까 재밌다 정도로 이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꺾어서 선회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영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최종 해석 한번 해보면 The film, 뭡니까? 그 영화는, 그치? 매우 길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매우 형편없었다가 되겠죠. 우리가 이 not only A but also를 좀 지우고 나서 보면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 이 뒤에서도 마찬가지로 싹 다 이 형식 문장이죠. 즉 주어, 비동사, 주격보어. 여기서도 주어, 비동사, 주격보어. 뭐 이 정도가 되지 않나? 이겁니다. 되셨죠?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상관접속사가 이끄는 A와 B를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라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선생님 좀 이상한 게 여기가 A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제가 조심하셔야 될 거 뭡니까? 그치? B를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고. A보다는 B를 기준으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뒤따라서 지금 주어 동사 나왔잖아. 그러면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고집 피우지 말고 앞에서도 주어 동사로 A를 잡아주셔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물론 이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초 강의 말고요. 실제로 그 그래머 강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긴 하는데 지금은 이 정도만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등위절과 종속절을 마무리 좀 지어봤습니다. 구화절 만만치는 않았지만은 아마 잘 따라와 주셨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조금 더 힘을 내서 다음 강의 그래서 그 완강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합시다. 수고했습니다.